자, 그러면 9번부터 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칠판 안 보이시는 사람들은 살짝 움직이시다. 줄 안 맞춰도 되니까. 자, 72페이지 9번 보시면요. 9번은요. 여러분들이 포물선 궤적 방정식 요거 쓰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요. 이렇게 물체를 던져서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지점에 물체의 X축과 Y축의 위치를 찍어줬다. 그 중에서요. B라고 하는 지점은 X축이 이만큼 갈 동안 Y축은 3만큼 높이에 있어 라고 하는 이 B의 좌표가 2,3입니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지점은요. 10,0인 위치예요.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물체를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을 때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얘 속력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시간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높이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이런 거 없을 때 특정한 어떤 지점의 좌표만 있을 때 이 아이의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물선 궤적 방정식이라는 걸 쓴다. 이런 거 쓴다. 그래서 이 포물선 궤적 방정식은요. 물체를 맨 처음에 던졌을 때요. V0라는 속도로 각도 세타로 던졌다라고 할 때요. 이 아이의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얼마냐면 Vx는 V0 코사인 세타이고요. 그래서 이 물체가 수평으로 날아갈 때 시간이 t초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수평으로 간 거리는요. 됐죠? 수평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수평으로 간 거리가 나와. 맞지? 수평으로 간 거리가 나와. 그래서 대입하시면 V0 코사인 세타 t야. 이게 수평으로 간 거리야. 그 수평으로 간 거리를 우리는 x라고 놓는다면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시간 t라고 하는 걸 우리는 v0 코사인 세타 그래서 분의 x로 치환해 놓으면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알 수 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요 라고 합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이 포물선 운동에서의 수직 방향은 연직 운동이라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공식 쓸 수 있고요. 이때 수직 높이 h는 우리 외운 거 있어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됐어요. 이 공식에다가 넣으면 연직 방향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이때 이 v0는 수직 방향의 속도예요. 맞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넣으시면 여기서는 수직 위치의 높이를 y로 하라 그랬으니까 y는 얘 수직 방향 속도가 v0 사인 세타 t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인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쥐라고 들어가는 게 맞죠? 요게 돼요. 맞죠? 여기다가요 이 t를 대입하시면 시간을 소거하고 x축과 y축의 좌표만으로 물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y는 v0 사인 세타에다가 t값에다가 이거 넣는 거니까 v0 코사인 세타 x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2분의 1 g에다가요 t자리에 이거 제곱해서 넣는 거니까 우리는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에 x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자체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얘는 소거될 겁니다. 그래서 y는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이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왜 갑자기 사인이었어요? 코사인 아니었어요? 코사인 요거 코사인이었어요. 잘못 넣었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그래서 gx 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 궤적 방정식이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두 개의
좌표를 대입해서 연방 풀 거예요. 그러면 V 제로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하겠냐? 자, 집어넣어. 너네가 안 하면 내가 늦는 수가 있어. 그럼 좀 힘들어져 우리. 그러니까 너네가 해. 나오나? 자, 완결하십시오. 잘 풀었네. 20 어떻게 2도 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냥 이거 2차 함수 그래프니까 자꾸 그냥 가져가지고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됐어? 계산 해결됐어? 맞아요. 안 된 사람? 연호됐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V0 값 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이 얼마인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쌩으로 산수예요. 유도하는 과정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쌩으로 산수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머리로 푸는 문제죠. 자, 10번 같은 문제들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 문제는 의도를 잘 보시면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고 쉽게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복잡하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건물 위에 높이가 얼마냐면 HA라는 높이에서 A라는 공을 수평으로 던집니다. V0의 속도로. 그래서 얘를 던질 거고요. 던진 후에 T0 초가 지난 후에 반대편에 있는
HB라는 위치에서 B를 던질 거예요. 이 V0의 속도로 B를 던질 겁니다. 그랬더니 얘를 던지고 나서 T0초 후에 던졌더니 얘가 바닥에 닿을 때 A도 여기에 와서 닿더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꼬맹아 포물선을 그리면서 A도 가고 B도 가는데요. 일단은 A를 먼저 던지고 나서 T초 후에 B를 던졌는데 그리고 나서 던진 후에 A도 B도 바닥에 동시에 닿았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HA와 HB의 높이 B가 얼마냐 이제 요거 묻는 겁니다. 요거 묻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에서는 주어진 정보 분석인데요. 첫 번째 뭘 분석하셔야 되냐면 얘네들은 수평으로 던진 속도의 비율이 1대2예요. 그래놓고 옆으로 간 거리 보세요. A도 B도 옆으로 간 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거리를 갔어요. 그러면 됐어. 같은 거리를 가는데 속력의 비율이 1대1이라면 걸린 시간비가 몇 대 몇일까요? 2대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T초 걸릴 동안 얘는 T초 걸렸다 이 뜻이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T초 지난 후에 또다시 T초 지날 때까지 둘이 동시에 날아가서 땅에 닿았어.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서 대부분 수평 거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수평 거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왜?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 속력의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의 비가 2대1이다. 그래서 얘는 T초 동안 날아갔다가 나머지 T초 동안 동시에 날아가 반대편에 도착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채공 시간이 2대1인데 그러면 이제 수직 방향은 어떻습니까? 수직 방향은 던지는 후부터는 무조건 보다 자유낙하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2t라는 시간 동안에 A가 자유낙하한 거리는 얼마니? 전체 H, A가 아니고 요만큼을 자유낙하한 거고요. 자, t라는 시간 동안에 B는 자유낙하한 거리가 요만큼입니다. 이해해? 자, 그랬을 때 우리 자유낙하 그래프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그랬을 때 t초, 2t초 다 됐죠? 그랬을 때 간 거리 비율이 바로 이 삼각형 면적 비율이죠. 몇 대 몇입니까? 1대 4죠. 그러니까 2t초 동안 떨어진 A의 낙하 거리가 돼서 4에 해당되는 거리라면 자, t초 동안에 B가 낙하한 거리는 1에 해당되는 거리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HA에 해당되는 이 높이는 얼마? 5. 이 높이는 얼마? 1. 그래서 HA 대 HB의 높이 비율은 5대 1이죠. 4대 1로 하시면 안 돼요. 5대 1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얘는 머리만 제대로 쓰시면 사실은 계산이라는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되게 괜찮은 문제, 이런 문제가 물리학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이요. 머리 쓰자. 그동안 우리의 포물선은 한계가 있죠.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수직으로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물체가 평면상에 움직일 때 X축 방향, Y축 방향이라는 두 방향으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고요.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예요. 우리가 주로 이거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는 뭐라고요? 전체는요, Y축 방향의 가속도를 AY라고 하죠. 전체는 AY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등가속도예요. 되겠어? 근데 만약에요, X축과 Y축으로 움직이는데 A축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Y축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쳐. 그럼 전체는 뭘까요? 전체는 그 루트 등가속도. 이때 가속도는요, X축의 가속도와 Y축의 가속도를 합성했을 때 이 방향의 가속도가 진짜 가속도겠죠. 됐죠? 그래서 그 가속도로 움직이는 등가속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등가속도이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한쪽은 가속도가 없고 한쪽만 등가속도여도 등가속도다. 둘 다 등가속도여도 등가속도다. 됐어? 근데
한쪽은 가속도가 없는데 한쪽은 등가속도가 아니고 그냥 가속도야. 가속도가 5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1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어. 그럼 얘 뭐니? 가속도. 등가속도 아니에요. 그죠? 한쪽은 등가속도예요. 근데 한쪽은 그냥 가속도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아닌 쪽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그건 가속도 운동이고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는데 그 가속도들이 등가속도면 전체가 등가속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포물선은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라서 가속도 없고 수직 방향만 가속도가 있는 형태였는데 얘는 둘 다 가속도가 있는 등가속도예요. 그게 11번, 12번 유형입니다. 11번, 12번 유형 같은 경우에 둘 다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축도 가속도가 있고 Y축도 가속도가 있는데 둘 다 등가속도라서 전체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은 X축은 가속도가 없었는데요. Y축은 일정한 등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의 개형과 그때 모양과 X축도 가속도가 있고 Y축도 가속도가 있는 포물선 운동을 할 때 개형의 차이가 뭘까? 요거예요. Y축으로 등가속도라서요. 공을 비스듬히 던지지만 위쪽 방향은 보면 물체가 가는 방향과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라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만 올라가요. 그랬다가 다시 그 방향으로 떨어지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어때요? 같아야 돼요. 등가속도니까. 그러면 자, X축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니까 올라갈 때 2초 걸렸다고 치자. 내려올 때 2초 걸려. 그러면 올라갈 때 2초 동안에 수평으로 간 거리와 내려올 때 2초 동안 수평으로 간 거리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수평으로 등속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뭡니까? 대칭 구조를 띠고 있어야 수평으로는 등속도고 수직으로는 등가속도야. 이거죠. 근데 수평으로도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으로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됐죠? 얘도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비스듬히 던져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서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고 얘는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점점 수평으로 속도가 줄어드니까 됐어. 가는 거리가 줄겠죠. 그랬을 때 여기 최고점의 높이를 똑같이 h라고 하자. 그래서 올라갈 때 2초 걸려. 내려올 때 2초 걸려. 생각해봐. 그랬을 때요. 수평으로요. 올라가는 2초 동안의 수평으로 간 거리와 내려온 2초 동안 수평으로 간 거리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모습? 이 모습이 되죠.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고요. 이쪽 거리가 훨씬 더 짧다고요.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속도가 점점 주니까 똑같은 2초 동안에 처음에는 옆으로 많이 갔는데 속도가 줄어드니까 나머지 2초 동안 옆으로 가는 거리는 줄어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완벽한 대칭이 아닌 이유가 X축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기 때문이다. 그 그림이 그려진 게 11번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11번은요. 최고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이 P점입니다. P점을 기준으로 완벽한 대칭이 아니고요. 한쪽으로 기울등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등하는데 기울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울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울등할 수도 있는데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유형처럼 올라가는 구간 동안의 이 거리보다 내려가는 구간 동안의 이 거리가 길다면 X축 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일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축 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뭐해집니까? 느려지는 등가속도라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의 11번 그림은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등가속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11번 X축과 45도의 각도로 V0의 속력으로 던져서 자, 원점에 입사한 입자가 일정한 가속도로 밑줄 쳐 일정한 가속도를 가져야 돼요.
일정한 가속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Y축도 속도가 바뀌고 X축도 속도가 바뀌는데 일정한 가속도를 가져야 되니까 각각이 등가속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경로를 따라 XY 평면에서 운동을 하여 P점을 지나 Q점에 밑줄 쳐요. 수직하게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5도로 지나 최고점 P를 지나서 Q점으로 떨어질 때 얘가 여기서는 이렇게 똑바로 떨어졌대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 이제 떨어질 때 수평 속도가 0이었는데 네, 수평 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도가 점점 줄다가 Q점에 왔을 때 수평 속도가 얼마가 되니? 0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어요. 아, 수평 방향은 등가 속도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데 Q점에 왔을 때 수평 방향 속도가 0이 돼야 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수직 방향 속도 그래프 읽어볼래? 보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수직 방향으로도 등가 속도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t초면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또 t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2t,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t, 요거거든요. 근데 x축은 2t일 때 속도가 0이 됩니다. 납득. y축은요? t초일 때 속도가 0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요, t초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이 모습이어야죠. t, 요겁니다. 되겠어? 이게 y축 방향이야. 근데 처음에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가속도의 크기 비교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을까요? 나와있죠? 맨 처음에 던질 때가 V0고요. 요 각도가 몇 도예요? 45도잖아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속도하고 Y축 방향의 속도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얘가 1대1이다.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속도가 1이었다가 0으로 될 때까지 2t초 걸린 거고요. Y축 방향의 속도가 1이었는데 0이 될 때까지는 t초밖에 안 걸린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네, Y축이 됐어. 속도가 더 급격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Y축의 가속도를 2A로 놓는다면 X축의 가속도는 A로 놓는 게 맞다. 크기 차이가 2대1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비교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요. 여기까지의 수평 이동 거리도 줬어요. 요 거리가 2L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2L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주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L이다 했으니까 이 높이는 L이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Y 성분이 X 성분의 2배이다. 맞는 얘기고요.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O에서 P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의 2배이다. 말도 안 되죠. 1대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Q에서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거죠. 자, Q에서의 속력은요? 무슨 속력밖에 없어요? 수직 속력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45도니까 사실은 이 속도가 수직 속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 V0죠. 그래서 네, 처음에 던질 때 수직 속도가 2분의 루트 2 V0니까 그 자리로 돌아올 때 수직 속도는 여전히 그 속도를 가질 거야. 대신에 수평 속도는 0이 됐으니까 합성한 전체 속도는 얘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거리의 비율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문제는 없네요. 그죠? 네, 이런 느낌. 자, 이걸 한 단계 성숙시킨 게 12번입니다. 12번 문제는요. 그대로 11번 문제를 그냥 한 차원 더 응용해서 나온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평면에서 던졌죠. 이걸 살짝 바닥을 들어 경사면으로 만든 것만 다른 거예요. 됐죠? 자, 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경사면 위에 공을 내가 이 경사진 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경사면에서 똑바로 던지면 얘가 똑바로 올라가다 똑바로 내려갈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요. 그래서 똑바로 올라가면서 힘받은 방향으로 밑으로도 가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가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포지션을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얘는 아래쪽으로도 내려와. 그래서 이렇게 삐딱해. 그러면 최고점을 기준으로 얘도 찢어봐. 그럼 뭔가 느낌이 있죠. 최고점을 기준으로 찍어보면 얘는 등가속도니까요.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도 가속도가 있나 봐. 그래서 던졌는데 속도가 0이 됐잖아. 그러다 다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가속도가 있어. 이걸 Y축 방향의 가속도라고 할게. 그죠? 그럼 나 물어봐요. 올라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 내려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 똑같아. 근데 올라갈 때까지 옆으로 간 거리는 겨우 요게 다야. 맞아. 내려오는 2초 동안의 간 거리는 이만큼이야. 그러면 꼬맹아, 이걸 X축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죠? X축 방향은 가속도가 있어요. 근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일까, 느려지는 가속도일까? 빨라지는 가속도라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방향의 가속도예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나 봐요. 얘는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예요. 그래서 던졌는데 속도가 0이 되잖아요. 됐죠?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제 알겠어? 가속도는 왜 생기니? 가속도는 힘 때문에 생겨.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고요. 그게 Y축 방향의 가속도를 만든 거고요. 맞죠?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어요. 그게 X축 방향의 가속도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꼬맹아, 우리가 보는 이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냐? 저게 여기에 물체 있다 그랬죠?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지만 사실은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나눌 수 있다. 맞아? 이 힘이 바로 이 가속도를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였어요? mg 홈물러 세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mg 홈물러 세타만큼의 힘을 받으니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눈으로 보인다. 얘 가속도는 g 홈물러 세타만큼 생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Y축 방향의 가속도는요. Y축 방향의 가속도는 g 코사인 세타만큼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겠죠. 이것 때문에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자, X축 방향은요. 요 힘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거 뭐야? mg 쌍내려가 세타. 맞아. 그러니 이 힘은 mg 쌍내려가 세타니까 이거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의 크기 g 사인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의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g 사인 세타만큼의 가속도를 가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요. 요때 얘 각도가 몇 도라 그랬냐면 30도라고 줬는데 왜 얘기를 안 해? 그럼 30도야. 가속도 얼마? 2분의 루트 3 g. 맞아? 네, 30도야. 얘 가속도 얼마야? 2분의 1 g. 되겠죠? 이렇게요. 자, 요 정도의 크기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 최고점을 P,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라지 H, 그리고 바닥의 지점을 Q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와, 루트 안에 루트 있다. 이거는 좀 힘들다. 자, 그러면 O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 라고 합니다. O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뭐야?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요. 여기에 시간이 살아있나? 없죠. 시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뭐예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해요? 네. 최고 시간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t로 정리해야죠. 그러면 t로 정리하려면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최고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자유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던져 올렸으니까 연직상반으로 해도 되는데 자유낙하요. h는 뭐예요? 2분의 1. 네, g 수직이니까 이거죠. 네. 2분의 루트 3 g t제곱 이거죠.
요건데 t로 정리하라 그랬으니까 t로 정리하시면 루트 3분의 루트 3g분의 4h의 루트 젠장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네 오마이갓 이런 느낌이죠. 이거 해결해봐.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건 그거에 거기 있는 거랑 같아? 이걸 봐야죠. 이거 대문제 h야. 같아? 아니야? 네, 그런 얘기래요. 그래서 기억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했구나. 여기서 g는요. 네, 수직 방향의 가속도를 얘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요. O에서 Q까지의 거리는요 라고 합니다. 이 수평거리. 자, 그러면 수평은 언제까지 가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의 2배 동안 수평으로 가는 거잖아요. 됐죠?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수평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거의 2배 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수평으로 등속 운동 안 했습니다. 무슨 운동 했습니까? 등가속도. 초기 속도 얼마로? 얘는 수평으로 걸친 적이 없으니까 초기 속도 0인 상태로 등가속도야. 마치 뭐야? 자연환가야. 가속도만 g가 아니고 2분의 1 g로 놓으면 돼. 가뿐하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채공시간 2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수직 방향으로 할 겁니다. 단지 가속도의 크기를 2분의 1 g로 보면 돼요. 뭐 이런 얘기죠. 맞아. 그랬을 때 최고점에 도착할 때까지 각거리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보면 이거 속도 증가량이 얼마냐? 속도 증가량 뒤져.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AT 새끼다. 가속도는 이거, 걸린 시간은 이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냐면요 2분의 1 g 곱하기 2t니까 얼마야? gt. 맞아? 최고점에 도착한 여기에서의 속력이 gt라고요. 수평 방향 속도가. 그럼 이거 간거리는 평균 속도 2분의 1 gt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니? 2t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2분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겁니까? gt 제곱이 수평으로 간 거리거든요. 그럼 이제 넣을게요. 자, t가 적어요. 그러니까 t제곱은 베껴. 여기다가 g. 이거네. 이게 수평으로 간 거예요. 괜찮아? 이런 느낌인지 보시면 돼요. 유리화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자, 그럼 Q에서의 속력은 얼마냐? 물어볼 거 물어봤죠. Q에서는요, 됐죠? 네, 수직 방향 속도와 수평 방향 속도 다 있으니까 이거 벡터 합성. 맞아. 그 중에서 내가 고맙게도 수평 속도 구해드렸어. GT. 맞아. 자, 안 보이는 사람들 빨리 움직이라 그랬어. 자, Q점에 왔을 때 수평 속도도 있고 수직 속도도 있으니까 그거 벡터 합성하시면 실제 속도 나오고요. 이때 수직 방향의 속도 Vx 값을 아까 구해드렸어요. GT라고요. 그러면 수직 방향 속도는요? 인 거죠. 수직 방향 속도는요? 얼마입니까? 0에서 t초 동안 자유낙하였을 때 속도니까 가속도는 2분의 루트 3g.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gt가 수직 방향 속도겠죠? 속도 증가량이 at니까 맞아? 네. 그랬을 때 t라고 하는 값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때려 넣으시면요. 할 수 없어. 너무 무리야. 잠깐 나 잘 보는 나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왜? 아니야? 안 되는데? 아니면? Y만 구하시면 네, VY를 구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VY는 비타 한번 더 써요. 안 돼! 가만 있어! 아무도 말하지 마! 이게 VY야. 네. 그럼 VY에다가 VX는 아까 뭐라 그랬지?
GT? 그 GT는 T 이거잖아. 또 대입하시면 그럼 처음부터 대입할 필요가 없었네. 그냥 할 걸. X축이 뭐라고? GT. Y축이 뭐라고? 2분의 루트 3 GT. 그럼 일단 이거 합성 먼저 해. 그래놓고 대입해. 불러봐. 얘 얼마야? 루트 5 GT 아닌가?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바로 2라 2인데? 2분의 루트 7. 어? 이런 개자식들이! 2분의 루트 7 2분의 루트 7 맞는데요? 맞잖아요, 쌤. 이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7 그러니까 4분의 4분의 루트 씌우니까 4분의 잠깐 4 그러면 4분의 7 그러면 2분의 루트 7 맞아? 네. 2분의 루트 7 GT야 맞아? 네. 와 근데 안 된다 T 넣어야 된다 넣으면 돼요. 쉽지 않은 일을 쉬운 척 하지 마 그러면 너 루트 3 G분의 4H 해 어떻게 할 거야? 해 빨리. 그러게 이걸 왜 루트에서 베꼈어? 나 요즘에 산소 하는데? 요런 모습이야. G 하나 빠졌어요. 아이씨 젠장할. 아 제대로 들어보세요. 이런 느낌. 해. 나 이러다가 올림 상 타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국가대표로 나갑시다. 그러니까 나 국가대표 나가야 돼. 좋아요. 저랑 야. 팀으로 나가실래요? 국가대표? 네. 주세요. 그래서 국가대표를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야. 산수에서 걸릴 수도 있어. 야, 선생님 어떠냐면 눌리는 게 없는데 키보드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98 더하기 98이 영원히 반복돼. 어디를 건드리면 돼? 키 하나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키 하나가 눌려있으면 99지 98 더하기 98 더하기 98. 그럼 키 3개가 이거 거의 멜카로 아니야? 이거 다 해킹 당하고 있는 거지. 너무 열심히 98 더하기 98을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칠 수가 있어? 9999도 아니고. 뭐야? 컴퓨터를 보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E? 컨트롤 V. V요. 컨트롤 V? 복사된 거예요. 컨트롤. 내 컨트롤 키가 눌리고 있다고? 아닌데. 아, 뭐. 컨트롤 V? V는 어디 있어? 마우스 꺼내. 이제 멈췄는데요? 됐어? 안 가? 이제 더 이상 98을 더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더하면 이거 얼마 돼? 얘는 이걸 할 수 있나 봐. 자꾸 더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 괜찮지? 네.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야. 사실은 산수는 수학 선생님들하고 하시면 돼요. 산수의 영역은 특히 이거는 대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우리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포물선에서요. 포물선에서 네. Y축만 등가속도가 아니고 X축도 등가속도일 때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정확하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수평거리 보시면 된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물선을 좀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보여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질문은 없으니까 포물선 잠깐 책을 더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만도 좀 봅니다. 엄청 떠들어 이 어린놈의 새끼들이. 언니 화이팅!
네. 좋습니다. 등속 언어 한팀 저번에 못했던 숙제 가지고 있었던 새끼들 다 한 거 맞나? 저 다 했어요. 숙제 못한 새끼들 오늘 쳐 남는다. 다인 저 새끼 저거 숙제 검사 얘기만 나오면 저 새끼 저 11원 방태희 같은 새끼 저 씨. 저 유지훈 책 숨기는 저 개새끼 내가 형태만 봐도 알아. 숙제 한 새끼인지 안 한 새끼인지 저거. 웬들 미스 유 뒤질래? 거의 다 풀었어요. 이. 아 거의 다 어디가 거의 다야? 내 눈에는 거의 안 푼 듯한 느낌은 왜 드는 거야? 살짝 열어놓고 드립니다. 네? 아니 왜? 뭐 이거 많아? 언제? 아니 갑자기 씨 애 떨어지는 줄. 씨. 그냥 5분 더 주시면 네, 돼요. 5분 드릴게요. 왔어.
G는 G로 놓고 계속. 아 지금 자, 지금 모자란 사람 손. 네.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됐을까? 네. 네, 그죠? 자, 보시면요. 1번부터요.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답부터 불러드리고 틀린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속도 변화량이라고 쓰시는 게 맞지? 속도는 안 됩니다. 2번에 10초. 3번은 7m/초. 4번은 40km/h. 5번은 속도 대 속력이 1대2. 6번은 4m/s 제곱. 7번은 35m.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1번에 대타 속도잖아. 네. 8번은 1.4배. 네. 그 다음에 9번은 조금 있다 하고요. 10번은 3.6m/s 제곱. 됐죠? 자, 9번 답은 길어요. 9번 답은 보이제로는 코사인 세타 분의 W 루트 2 W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H 분의 G 뭐 이런 느낌. 이거 네 포물선 궤적 번역식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되겠습니까? 네. 마지기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입니다. 마지기수 불러주시면 돼요. 나눠야. 네. 다인. 네. 이놈의 새끼 숙제 민수. 어? 준영. 9개. 지훈. 9개. 서준. 어? 7? 어? 연우. 9개. 건영. 어? 8개. 네. 1인. 네. 지유. 가마다스. 네. 요 정도 되는 건데요. 자, 이제 틀린 거 잠깐만 보고요. 혹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해석해 드려야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5번. 몇 번? 5번. 5번이요. 또요. 자, 5번은요.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있죠, 연우야. 자, 5번은요. 근데 이거요. 물어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데 계속 질문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이런 느낌이죠. A에서 B까지요. 갔다가 오는 겁니다. 이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S라고 놓고요. 갈 때는 얼마의 속도로 가는 거냐면 30이라는 등속도로 가는 거고. 4번. 5번. 5번. 아, 5번에 달라고? 네. 자, 5번이요. 아래 그림은 어떤 물체가 일직선 위에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한 후에 경과한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4초 동안의 평균 속도와 속력의 크기 비율을 물어봤어요. 자, 이때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일단 변위를 구해서 변위 시간으로 나누셨어야 되고요. 속력을 구하려면 이동거리를 구해서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변위와 시간이 다르냐? 다르다는 거죠. 왜 달라요? 라고 하면 여기가 기준이죠. 그 기준으로부터 얘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백해서 와서 방향 바꿨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몇 초까지 앞으로 갔냐면 3초 동안 앞으로 갔습니다. 몇 미터? 6미터까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백해서 몇 미터 왔어요? 2미터 뒤로 왔어요. 이죠. 그래서 6에서 4의 위치로 왔잖아요. 됐니? 그러면 이 아이의 변위는요. 처음에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는 4밖에 안 돼요. 되죠? 근데 얘 이동거리의 크기는 6에다가 2를 더하니까 8이란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걸린 시간이 4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속도와 속력의 비율은 1대2일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7번부터 11번까지 가죠. 말해. 10번. 5번.
9번. 자, 9번하고 10번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너비가 W의 도랑을 오토바이를 건너기 위한 오토바이의 최소 속도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토바이가 건너가기 위해서 얘가 포물선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서 포물선으로 날라서요.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언덕에 내리면 돼요. 됐어? 여기 또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내리면 돼요. 되겠어? 근데 이 점이 포물선의 가장 도착점일 수도 있고 사실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위치가 어떤지 몰라요. 그렇죠? 대략 여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위치에 여러분들 X축과 Y축의 좌표를 보시면요. 얘는 이 점을 X라고 하면 X 지점에 X축의 좌표는 여기를 원점으로 했을 때 W와 H인 지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궤적 방정식에 넣으시면 돼요. V0하고 요 각도를 세타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포물선의 궤적 방정식 Y는 물론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물론 이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 X 제곱 이런 총기가 없는 새끼들아. 이 정도는 그냥 외워지는 거 아닐까? 됐어?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다가 때려 넣으시면 되죠. 되죠? 그랬을 때 X축 좌표에는 W값 집어넣으시고 Y축 좌표에는 H값 집어넣으셔서 이거를 뭘로요? V0에 해당되는 요값으로 정리해놔라는 거잖아요. 되겠어? 네, 근데 이거 정리는요, 제가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잘해보세요. 저 모습이 나온답니다. 해봐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요,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가죠. 그래서 포물선 궤적 방정식에 넣는 게 제일 편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제예요. 자, 10번. 화성에 도착하는 우주 비행사가 화성 표면에 중력과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평한 곳에서 돌을 45도의 각도로 던집니다. 라고 합니다. 지구가 아니고 화성이에요. 화성은 화성의 중력과 속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던집니다. 45도 각도로 던지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가 같고요. 던진 속도는 루트 2 V0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속도로 던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속도 좋네. 12의 속도로 던졌다고. 네. 그러면 12의 속도로 던졌대요. 45도의 각도로 12의 속력으로 던졌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6루트 2. 요거 얼마? 6루트 2의 빠르기로 던졌어요. 그래서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갔다가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랬을 때 수평으로부터 40m 거리 떨어진 곳에 낙하했습니다. 수평 거리가 40m. 화성의 중력과 속도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풀까? 일단 그 수평거리를 이용한 걸로 몇 초 걸렸는지 구하고. 네. 그리고 그거의 간절이 수평으로 간 거리는요. 수평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올라갔다 내려가는 최고 시간의 2배로 구하시면 되는데 얘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6루트 2에다가 2t를 곱한 값이 240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 값의 정체는 얼마입니까? 얼마? 12루트 2분의 40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근데 이만큼의 시간은 이 공이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죠. 그러면 똑바로 던졌을 때 속도가 수직 속도가 얼마냐? 그걸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똑바로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나와. 기억나냐? 그래서 지구에서는 20의 속도로 던지면 2초 동안 올라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성에서는 수직 속도가 2루트 2고요. 똑바로 던졌을 때 중력과 속도 얘를 모른다고요.
자, 그랬을 때 올라간 시간이 12 루트 2분의 40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숫자를 얻었죠. 돼요. 그래서 G 값은 얼마입니까? 왜요? 저 뭐 잘못했어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니잖아. 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네 하는데 인정했다. 이 썩을놈들아. 자, 그러면 G는요. 12 루트 2분의 40 곱하기 반띵 아닌가? 가만히 있어. 예. 아무도 얘기하지 마. 6 루트 2분의 1. 아니야? 안 된다. 나 잘못했다. 와, 안돼. 이거다. 나 약간 괜찮아. 납득? 응. 그러면은 잠깐 있어. 더 이상 안 돼. 이거야. 그러면은 10분의 36이니까 3.6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되겠죠? 와, 산수는 한결같군요. 아니, 98이 왜 자꾸 넘기지?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겠어? 되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포물선 운동에 해당되는 중력장 안정의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10분 동안만 끌어줄게요.